좋아요, 구독. 이어서 원픽 섹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 1분기 보니까요. OLED 모니터 패널 출하량이 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LED 관련해서 올해 좀 기대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산업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일단 폼팩터가 넓어지고 있다. 그동안 뭐 기껏 써봐야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그다음에 TV 정도. 근데 TV하고 중소형 OLED가 다르죠. TV는 WOLED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POLED 이런 쪽으로 다른 그 양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OLED의 기기가 좀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이패드로 들어가면서 원래 이제 갤럭시 탭엔 들어갔지만 갤럭시 탭의 판매량이 미미하니까 아이패드처럼 판매량이 다량되는 그 태블릿 기기에서 선정이 되면서 OLED 확산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맥북에도 들어가고 있고 노트북에도 OLED의 선정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뭐 제네시스를 포함한 일부 고급차에 OLED 디스플레이가 27인치 규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대형 사이즈로 OLED 패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국면이죠. 미국 차도 최근에 고급차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기껏해야 6, 7인치 정도로 쓰이던 OLED 패널이 TV를 빼고 TV에 어차피 가격이 비싸서 대량으로 판매가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많은 IT 세트 쪽으로 확산되는 게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로는 애플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위 접는 폴더블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판도 넓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폼팩터가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도 넓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OLED의 쓰임새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OLED 앞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죠. 특허권만 갖고 있는 미국의 유니버설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OLED 쪽은 폼팩터가 넓어지면서 이익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는 관점에서 핵심 종목군들은 다 보자. 다만 물량이 많은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소재 쪽에서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덕산 네오록스 같은 종목군들을 저는 뭐 가장 탑픽에 꼽고 싶고요. 최근에 보고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의 지금 어닝, 그다음에 매출 성장의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올해랑 내년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주가의 정점은 올해일 가능성이 높고 올해 하반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의 최고 밸류에이션이었던 뭐 30배까지는 어렵겠지만 한 25배 정도의 PER을 계산해 봤을 때 한 6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정말 실적이 빠르게 개선된다는 걸 전제 깔고 갔을 때 얘기고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실적을 밸류에이션에서 한 20배 정도로 보게 되면 5만 1,000원에서 5만 원 사이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5만 원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에 반등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매매 공방을 벌였던 3만 7천 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덕산 네오룩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주항공 섹터도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네, 일단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부분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트레아이 같은 경우도 3% 하락이 나왔고요. 제가 소개드렸었던 AP위성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이란 모멘텀이 꺼지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물량이 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에는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전 이제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같이 우주항공청 개청 모멘텀이 없어지면서 다른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세를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지금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큰 고객사, 협력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영국계 인터넷 기업인 원웹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원웹이 중동 쪽에 대한 수주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중동 쪽에서 원웹이 수주를 받게 된다면 그 역시 인텔리안테크의 수익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있기 때문에 저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메리트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인텔리안테크가 올해 3분기 때, 4분기 때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런 추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를 비롯한 우주항공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오늘 일시적으로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제가 우진엔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원전 쪽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이 굉장히 좋다, 나중에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택하고 있는 종목군들이나 업종군들이 어떤 쪽에 자금이 움직여 가는지를 저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밀림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재차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미국의 국방부 산하에 다르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다르파라는 기관이 2024년도에 예산을 증액한 쪽이 바로 우주항공 쪽이라는 거죠. 2023년도에는 반도체 후공정 쪽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했었거든요. 반도체 후공정 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 쪽이었습니다. 작년에 HBM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올해는 다르파 쪽에서 예산을 증액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연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좀 더 우주 쪽을 좀 더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7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앞서서 원전 잠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또 짚어주셨던 BHI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3일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만 살펴봐도 지금 14%대 급등 양상이 펼쳐졌던 종목입니다. 지금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BHI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원전 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뚫지 못했었던 2015년도 이후에 뚫지 못했었던 자리를 뚫어놨거든요. 8년, 9년 만에 신고가를 뚫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11,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한다라고 한다면 13,500원대까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전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붙고 있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은 우리가 장이 마감되고 나서 좀 살펴봐야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연기금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매수도, 외국인 매수도 최근에는 잘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덜할 수가 있지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종목군들이라고 한다면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우진엔텍과 BHI 모두 다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